사다리 얘기 한번 보죠. 오늘은 지금 계시는 분이 완전 초보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새말기 모임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는 주말 정진 하기 전 3시에서 6시 그거 할 때는 좀 깊게 할 것입니다. 그때 와서. 자, 사다리 이야기 보면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기 진짜 부처님이라고 제가 각색을 해놨는데 어느 도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옛날 도반이죠. 옛날 도반인데 백봉 선생님 법문은 오랜 도반이에요. 우리 오랜 도반이에요. 굉장히 법문이 높은데 자기는 맨날 땅바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백봉 선생님 그 법문 올라갈 딱 이렇게 말해. 내 속에는 땅바닥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봉 선생님 법문은 쫙 위에 있고. 근데 이 간극이 좁혀지질 않는다는 거죠. 한번 새벽 밤 1시인가 그때 전화를 했어 나한테.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저기 하늘 위에 있고 나의 속에는 땅바닥에 있으니 올라갈 방법이 없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실제로요. 실화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를 놔보죠.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이 모습 공식은 사다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습 공식을 잘 타고 올라가시면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묘강이 한번 읽어볼까? 모습 공식.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의 원리를 사실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면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의 원리를 모습 공식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모습 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입니다. 예, 부처님의 삼법인이 바로 공리의 요다라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이 부처님의 삼법인은 그렇게 항상 이해를 하십시오. 부처님의 삼법인은 공리를 이해하는데 공리를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아주 G코스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워라, 놓아라 하는 말을 많이 듣지만 왜 비워야 하는지, 왜 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말은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행길에 들어서서 10년, 수십 년 노력해보지만 막상 일상생활에서 경계가 닥치면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방석 위에서는 마음이 가라앉는 듯한 착각에 하늘의 별도 딸 것 같지만 문지방만 넘어서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경계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없이 휘돌아 들어가 버립니다. 또한 나라고 하는 아상을 내려놓고 싶지만 수행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몇 년 수행했고 어떤 경을 몇만 번 읽었고 염불이나 다랑이를 얼마나 많이 했고 어디서 수행했고 어떤 경계를 경험했다고 하는 상패를 진열장에 쫙 진열해 놓으면서 목에 깁스하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암안을 더욱 긴장시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괴롭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성이 벌컥 나고 불안하고
명예나 물질 등에 한없는 욕심이 나서 자제하기 어려우니 자신도 당황스럽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해보지만 늘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하는 온갖 분별망상이 기름에 불 붙듯이 일어납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내가 없지만 항상 내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왜 비워야 하는지, 왜 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지금 뭐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거기다가 답을 하십시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답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 비워야 하는지, 왜 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스스로 답을 해서 스스로 그것을 행하십시오. 스스로 답해서 스스로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체화되도록, 자기 경험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이라는 그 속성이 본래 무상하고 무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공부의 요점이면서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에. 아까 금강경 읽었을 때도 부처님께서 무아법에 통달한 자를 진실한 보살이라고 한다. 그렇게 나죠. 무아법자 무아 통달법자인가? 통달무아법자인가? 통달무아법자 진시보살. 그 금강경 아까 우리 읽을 때 그렇게 나와 있었죠. 부처님께서 무아법에 통달한 자가 진짜 보살이다. 이렇게 금강경에도 딱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아법에 통달을 하려면 무상을 알지 못하면 무아법에 통달이 안 됩니다. 그 우다나 그 매기야경에도 제가 그 구절을 하도 좋아해서 맨날 이게 프린트해서 들고 다니는데, 여기 있구나. 부처님께서 그랬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매기하여 수행자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생각을 얻으면 반드시 무아라는 생각을 얻을 것이다. 만약 수행자가 무아라는 생각을 얻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있다는 일체의 아만을 끊고 현세에서 무의와 열반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딱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상이라는 것, 변한다라는 것을 얼마나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변한다라는 걸 모르면 공성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연기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아라는 것은 옆에도 못 갑니다. 실체가 있다, 실체가 없다, 거기에 옆에도 못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변한다라는 것을, 변한다의 뜻 안에는 그 용수보살도 그랬죠. 용수보살 중론에 일체의 모든 법이 정한 법이 있다면, 정한 성품이 있다면 원인과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원인과 결과가 없으니까 인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인과가 일어난다는, 원인과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원인과 결과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일어나고 그런 게 무슨 뜻이라고요? 인과법이 되는 것이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참 변한다라는 것은 너무 이 뜻이 깊고 넓어서 사람들이 변한다라는 것만 알면, 제가 모습공식
2011년도부터 하면서 모습공식 딱 하면서 이제 했죠. 네. 변한다라는 거 알면 깨달음이라고 맨날 그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변한다라는 것이 바로 공리가 내포가 되어 있는 말씀이구나. 연기와 공성에 대한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변한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그것이 곧 중도의 뜻도 되고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 비워야 하는지, 왜 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답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라. 그래서 그 밑에 수행길에 들어서서 10년, 수십 년 노력해보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부딪히는 게 경계라. 일상생활에서 그냥 모습놀이 해버리죠. 그냥 모습놀이 해버립니다.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괴로워. 공부는 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늘 괴로워. 왜 괴롭냐? 그냥 경계에 맨날 휩쓸리거든. 맨날 모습놀이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하고 공부하고 이게 매치가 잘 안 돼. 매치가 안 되니까 마음으로 늘 갈등이라. 공부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 점을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지금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변한다라고 한다 말이죠. 변한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게 변한다라는 뜻이다 말이죠. 변하는 것에는 뭐가 없다? 내가 없어 거기에. 내가 없다고. 그러면 내가 생각이 지금 없다가 일어났어. 있다가 사라져. 그 생각에 내가 없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생각한다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내라는 것은 아주 미세번뇌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무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뒤바뀐 생각을 무지라고 합니다.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이 무지라요. 무지. 보는데 내가 있고 듣는데 내가 듣는다 이러면 그게 무지라요. 그게 무지라요. 그게 무지라. 무지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다. 아,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불안하다라는 이 작용을 일으켰구나. 근데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관찰하고 통찰이 되면 무지에서 벗어날 확률이 있는데, 아, 그 불안이 내 것이 되어버리면 그냥 불안에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론적으로 되게 간단한 일인데 실제로 이게 딱 그 실생활에서는 엄청나게 큰 일이라요. 그러니까 이 무지라는 것이 얼마나 깨트릴 수 없는 장벽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깨트릴 수 없는 장벽이에요. 요새 그 우울증이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사소한 걸로 너무나 마음이 많이 상하고 자기와 자기의 관계에서도 너무나 많이 상하고 또 그런 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변한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기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조금은 변한다라는 거 귀만 알아도 정말로 광명이라요. 부처님께서 그 금강경에 마음에 집착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뭐 햇빛이 난데 종종색을 다 보는 것과 같고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암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아까 금강경에도 읽었죠. 다 우리라. 마음에 집착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무지거든, 무지.
무지라. 그러니까 참말로 우리는 그 무지 때문에 내 발로 가가지고 내가 노예 짓을 한다니까요. 내 발로 가서 종로릇 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나는 모든 것에 내 발로 가서 다 종로릇 한다니까요. 그것도 뭐 실체도 없는데 아무 실체도 없는 곳에다가 자꾸만 가서 내가 종로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참말로 한 생각 바꾼다는 거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떡 먹듯이 밥 먹듯이 쉽게 그렇게 되겠나요? 그렇다고 그거를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윤학어선이 노예 상태에서 절대로 해방이 안 됩니다. 몇 급을 지나도.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공부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주인이 되는 공부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말은 많이 하죠. 임재스님의 이거 임재록에 완전 그 키워드인데. 수처작주 이래도 수처작종이지. 우리는 수처작종 입처계가 가짜지. 그러니까 몸뚱이가 없어지면 다 사라지는, 몸뚱이가 없어질 때 다 사라져버리는, 거기에 엄청나게 몸뚱이를 굴려도 몸뚱이를 굴리면서 그 바탕을 늘 드러내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몸뚱이 가면은 내가 지금까지 60평생, 70평생, 80평생 쌓았던 거 다 가는 거예요. 싹 밑자로 싹 쓸어버려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몸뚱이 사라질 때 다 사라지는 거. 그런 데다가 온 힘을 다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몸뚱이를 지금 굴리고 있을 때 바로 나의 본래 이거 바탕자리를 잘 되밟혀서 몸뚱이를 잘 굴려서 몸뚱이 작용은 사라져도 그 몸뚱이가 있을 때 나의 당처를 드러냈기 때문에 응? 영원한 그 말하자면 영원한 삶을 생명을 갖는 거지요. 그래서 몸뚱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거든. 기회. 그런데 몸뚱이 없어지면 싹 없어지는 그것만 맨날 평생을 해버리니까 이 이문이 없네. 정말 사람 된 이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참말로 우리 분발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 거는 공부 좀 하러 와야 되는데 어째 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러 오는가 이해가 안 된다. 정말로. 정말 안타깝다. 자, 그 다음 명왕이 조금 더 읽어볼래?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통찰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진짜 나를 되밟히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강해집니다. 모습 공식으로 연습하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을 관찰하게 되고, 관찰하게 되면 멈추게 되고, 멈추면 통찰하게 됨으로써 지혜가 정장됩니다. 지혜가 정장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마련되고 새말귀를 저절로 굴리게 될 것입니다. 모습 공식을 방편으로
연기와 공성을 파악함으로써 공리에 요달하여 모습을 잘 분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며 과정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며 과정이 뭐예요? 모습 공식을 방편으로 연기와 공성을 파악해서 공리에 요달하여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며 과정입니다. 바로 그래서 또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지 스스로 답해보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이게 또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본인이 답하라 이 말입니다. 본인이 답해보라. 본인이 답을 해서 이것이 분명하게 통찰이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파악을 하게 되면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겠다. 이것이 명확해져. 마음에 딱 줏대가 서버려. 그러면 진짜 나를 되밟히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해서 이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 열정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요. 이게 진짜 생기는 것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길이 보일 때 더 힘이 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모습 공식을 아마 제 생각에 모습 공식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습이란 무엇인가? 그거 한번 읽어볼래요? 저기 혜란이 한번. 모습이란 무엇인가? 우주 삼라만상, 태양, 지구, 달, 별, 산, 바위, 나무, 강, 사람, 동물, 기업, 감정, 관계, 명예, 이념, 종교, 물질, 비물질, 형상이 있거나 없는 것, 내 몸을 비롯해서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을 모두 모습이라고 합니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든 유의법, 일체 제법을 말합니다. 즉 눈, 귀, 코, 혀, 몸 뜻인 육근과 상대하는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스림, 요량인 육진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자,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입니다. 그지요? 세상이 우리가 세상이라면 육근과 육진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12처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거기다가 60까지 더하면 18개라고도 하는데 보통 12처라고 하면 다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름을 모습 공식으로 관찰해 봅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소리, 소리. 구름은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 소리,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이제 화는 이제 생각이나 감정을 그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의 몸뚱이를 모습 공식으로 관찰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몸뚱이 모습 공식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덮어지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몸뚱이를 잘 그리자. 그래서 모습 공식으로 모습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몸뚱이가 내다. 이것이 가장 뿌리 깊은 무지입니다. 가장 뿌리 깊은 무지이고 정말로 미세번뇌라요. 그것이 내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몸뚱이가 무정물이고 몸뚱이는 쓰는 사람이 주인이고 몸뚱이는 다 기관이다. 아무리 이래도 너무 몸은
가능한데 내 몸은 안 돼. 내 몸에 오면 이해 불가. 이해 불가라. 어째 저기 우리 명왕이는 조금 이제 그래도 되게 힘들고 할 때는 쏙 들어가 버리지. 사정없이 들어가는데 근데 조금 여유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생각이 여유가 좀 있는가? 어? 응? 몸뚱이는 어. 이게 하여튼 작은 거든 큰 거든 이게 상처가 나거나 아프면은 금방 순식간에 이게 붙어가지고. 그럼 아프거나 몸이 고단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몸에 괴로움이 딱 오면 그럼 뭐 얄짤없지. 예. 얄짤없지. 우째 공부를 해야 좀 이거를 좀 벗어날고. 계속 연습해. 이제는 이제 그렇다라는 거를 이제 그 순간에 딱 알아차리니까 네. 이제 모습 공식하면서 이제 계속 좀 연습하면서 그래요. 꾸준히 연습해 봅시다. 아, 참 이게 몸뚱이가 내다라는 것이 뭐 몇억 겁을 통해서 내려온 그 굳은 이게 망심이다가 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치? 참 어려워. 진정심은 어떤 데 휙 잘 들어가던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가 제일 많이 휙 들어가요. 더 휙 들어가 버려. 네. 부정적인 감정. 그렇지. 부정적인 감정. 그게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진짜 그건 얄짤 없지. 휙 들어가지. 이제 그럴 때 이건 내가 사정없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자꾸만 이제 공부를 하지요. 공부를 하니까 이제 10번 들어갈 거 이제 9번 들어가고 8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자꾸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공성에 대한 이치를 시절 인연이 온단 말이지. 시절 인연이 오면 좀 많이 확 벗어나게 되죠. 그전에는 계속 하고 있어야 되죠. 계속 시절 인연을 만나야 되지요. 시절 인연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습은 변한다. 이거 한번 저기 혜란이 좀 더 읽어봐요. 모습은 변한다. 사진 이야기. 1976년에 찍은 백봉 선생님과 어른 도반님들, 20대 초반인 친구 도반들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봅니다. 2017년 현재 사진 앞줄의 백봉 선생님과 어른 도반님들의 육신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나와 친구 도반들도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 사진을 찍어 봅시다. 네, 요건 실제로 이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요거를 사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신윤경 박사님하고 백봉 선생님하고 그 뒤에는 묘덕이 언니, 묘덕이 언니, 나, 금자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앞에 또 어떤 분이 호산 선생님, 빼빼하신 호산 선생님하고 그렇게 해서 앞줄에 앉으시고 우리는 뒷줄에 했는데, 그때 제가 23세죠. 그 4학년 때니까. 23세였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갖고 이제 65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변했지요.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만큼 밥 먹은 만큼 공부가 많이 진전이 돼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지요? 근데 세월하고 공부하고 비례가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 선생님한테 22세의 선생님을 만나서 지금 65세면은 지금 몇 년 됐냐? 43년 됐지. 그럼 와 공부 잘하겠네 이런단 말이지. 43년을 했으니. 근데 아니죠. 이게 비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월이 간다고 공부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정견을 세워서 꾸준하게 쉼 없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가 깊어집니다. 특히 지금 이제 윤학의사님은 이제 1년 차입니다. 지금 1년 차시잖아요. 이제 2년 차입니다. 예, 이제 2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꾸준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꾸준히 정진을 놓지 마시고 그렇게 꾸준히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지금 우리 모두 사진을 찍어봅시다. 100년 뒤에 몸뚱이가 세상에 남아있을 분이 누구인가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는 몸뚱이가 있을 분도 있을 것이고 사라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몸뚱이가 있는 분들도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겠지요. 이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서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감이 잘 오지 않는 점입니다. 이제 실감이 옵니까? 실감 옵니까? 혜란 씨. 조금 오고 있습니다. 조금 오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요. 변한다는 말은 그 뜻을 알든 모르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람들은 언어나 문자에 대해 사회적으로나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이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말을 들을 때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변한다의 본래 의미가 왜곡될 수 있지만 스스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합니다. 생활 속에서 변한다는 것을 실제로 꾸준히 관찰함으로써 본래의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변한다라는 것을 안다고 자꾸 생각을 해. 생각을 해서 변한다라는 걸 안 봐. 정말로 이게 안타까운 얘기라요. 변하는 거 모르거든요. 변하는 거 모릅니다. 변하는 거를 알면 진정심 사람 화가 안 달라지나? 사람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지 않나? 변한다는 거 알면 사람이 바뀝니다. 근데 내가 변한다라는 걸 하고 있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면 변한다는 건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변한다라는 걸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만 공부를 하면 좋은데 자꾸 안다고 생각을 하고 변하는 걸 실제로 안 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꼭 변한다는 변하는 줄 알면 깨달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변한다라는 의미는 너무 깊은 의미입니다. 너무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앉아서 호흡해보지 않았습니까? 호흡하고 걸어보지 않았냐고. 근데 변한다라는 의미는 그 자체가 되는 것이거든. 진짜 깊은 의미는. 걸을 때 그냥 걷는 자체가 되는 거거든.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들이쉬고 내쉬는 자체가 되는 것이거든. 그게 변한다는 뜻이거든. 실제로요. 근데 그거 참 어렵지요. 그렇게 되기. 그래서 다음 시간에 호흡을 하고 할 때는 다 내빼리뿌리 다 내빼리고 그냥 들이쉬고 내쉬고만 해. 도대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실제로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경험. 그래서 걸을 때도 다 내빼려버리고 걷기만 해. 걷기만 하라고. 걷기만 하라고. 근데 걸을 때 걷는 사람은 없대요, 별로. 안 걸라?
걸을 때 걷기만 하나? 걸을 때 걷기만 해요? 안 해요. 걸을 때 걷기만 안 해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가 해보는 거예요. 자꾸만 해보는 거예요. 그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요. 왜 그럴까요? 각성거사님, 왜 그럴까요? 왜 해보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이런 거 조금 본인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 공부는요, 깨닫는 공부라서 그렇습니다. 깨달음의 공부라서 그래요. 그래서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깨달음의 공부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 공부. 깨닫는 공부. 깨닫는 거는 뭐 주위의 말하자면 뭐 소리로도 들을 수 있고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감촉으로도 뭐 이렇게 했지만 다른 어떤 자극에 의해서 깨닫는 건 누가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왔다 갔냐고요. 그거 다 깨달아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보면 그렇게 훌륭한 가르침이 인간만이 그 문자를 쓰잖아요. 문자로 이렇게 해서 요새는 뭐 진짜 오디오로 뭐 앞으로는 영상까지 쫙 다 있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깨달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냥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거를 뭐 진짜 말귀로 착 처음에 해서 착 깨달음이 오면은 진짜 좋겠지. 근데 그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저는 전생부터 굉장히 많은 수행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자기가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그 무엇이 되든지 변한다라는 것도 변한다에 대한 조금이든 크든 자기 깨달음이 와야 되거든. 그것이 왜 진정심 우리 해보면 또 오늘 깨닫고 내일 깨닫고 깨닫잖아. 자꾸 이 말마디가 자꾸 달라지고 자꾸 깨닫잖아요. 아 맞다. 아 맞다. 이러네 저러네 자꾸 깨닫잖아요. 그 깨닫는 데서 공부가 또 진전이 되고 또 진전이 되고 또 진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말로만 들어가고는 안 된다.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내가. 윤화거사님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아니요. 그 무엇이 됐든지 내가 깨달아야 되지 않냐고요. 내가 깨달아야 되지 않냐고요. 참 좋은 말입니다. 그 깨닫는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저기 등간고살 원투는 수유물이 아니고 공입니다. 벽구로 선생님은 공부를 하려면 먼저 공부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고 늘 말했습니다. 공부 윤곽과 바탕이 무엇일까요?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다른 견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라고 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뚱이를 나라고 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나의 몸뚱이는 아주 매정한 물건입니다. 늙지 마라, 병들지 마라,
짓지 말라고 예언하고 간청해도 절대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목욕도 시켜주고 배고프면 밥도 먹여주고 목마르면 물도 먹여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명품 가방도 들게 하고 온갖 정성을 다하지만 제멋대로 늙고 병들어서 마지막에는 흙구덩이나 물구덩이로 가버리니 절대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무정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몽둥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입니다. 요새는 이식수술이 상식인 시대에 와 있습니다. 아들의 신장을 어머니에게 이식하고 딸의 간을 아버지에게 이식해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뉴스를 봅니다. 각막도 이식하고 피부도 이식하고 줄기세포로 장기를 만들어서 이식도 합니다. 만약 아들의 신장이 아들만의 것이라면 어머니의 몸속에 이식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식된 아들의 신장이 주인 찾으러 간다고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식 조건만 맞으면 나무 몸속에 들어가서 신장과 간의 기능을 잘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또한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거나 사고로 다치면 인공기관으로 제체합니다. 이빨은 임플란트, 무릎은 인공관절, 인공심장 판막이나 인공수정체, 손이나 다리를 인공기관이나 보조기관으로 배치한 분들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반드시 내 몸의 기관이 아니더라도 나무 몸의 기관이나 인공으로 만든 기관도 내 몸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몸이 로봇이나 TV, 스마트폰과 같은 기계와 같다. 따라서 그 기계를 쓰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실감이 잘 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몸뚱이는 스스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느끼지도 못하는 나무나 돌과 같은 무정물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당황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 글을 읽어 나가면 점점 이해될 것입니다. 예, 그다음 무령거사님 좀. 요즘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되어 우리 몸이 수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초에 수십만 개의 세포가 생겨나고 죽고 생겨나고 죽고를 반복하여 100일이면 골수까지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고 하니 100일 전의 모습, 몸과 현재의 몸, 100일 후의 몸은 전혀 다른 몸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을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아닌 다른 몸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한 번도 똑같은 몸을 가질 수 없습니다. 궤변 같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치에 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초에 수십만 개의 세포가 찰나도 쉬지 않고 생사를 반복하면서 변하고 있는데 어느 몸을 콕 집어서 내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생사관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치적으로는 이 몸이 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심정적으로는 용납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의학적인 사실이 분명하니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몸뚱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변합니다. 쉬지 않고 변하는 몸뚱이가 정말 나일 수 있을까요?
나는 태어날 때 생겼다가 죽고 나면 없어지는 것일까요? 태어나기 전 죽고 난 뒤에는 나는 어떻게 될까요? 변하는 몸이 내 몸인가? 진짜 내 몸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그것만 돼 있는데 그 선생님 수술 본문을 보면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서로 생체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몸이 국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이 이거는 일시명 몸은 국산이다 이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한국산이다 이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한 그 국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의 몸이 뭐 외국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도 이식이 가능하고 그 요새 좀 그런 거 많지요. 중국에 이상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말입니다. 또 질문을 또 해놨습니다. 쉬지 않고 변하는 몸뚱이가 정말 나일 수 있을까요? 나는 태어날 때 생겼다가 죽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나일까요? 그 말입니다. 윤하거사님, 나는 태어날 때 생겼다가 죽고 나면 없어지는 것일까요? 나라는 것은. 몸뚱이는 없어지는데 네. 몸뚱이가 나도 하는 나도 없어진다고 보는데 이제 그거를 좀 분지를 해서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또 문제네요. 태어나기 전, 죽고 난 뒤에 나는 어떻게 될까요? 몸뚱이가 태어나기 전, 몸뚱이가 죽고 난 뒤에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변하는 몸이 내 몸인가? 진짜 내 몸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 몸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면 몸뚱이가 있을 때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뭐가 붙는다? 시공간이 들어붙어요. 시간이 들어붙어요. 몸뚱이가 너무 노쇠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또 몸뚱이가 너무 아파도 공부가 안 됩니다. 몸뚱이 너무 괴로우면 공부가 안 됩니다. 또 몸뚱이가 또 너무 바빠도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잘 조절을 해서 몸뚱이의 그 스케줄을 좀 잘 조절을 해서 정말로 진짜 내 몸을 찾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정말 정신없이 막 돌아가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몸뚱이를 잘 건사를 해서 몸뚱이를 가지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조금 더 일찍